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책입니다. 음, 저자는 현경 교수님이시고요. 이 책은 제가 거의 한 17년 전? 네, 그때쯤에 처음 신문 광고를 보고 어, 이제 이 책의 저자를 알게 됐고 어, 책이 출간되는 그 시점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접하게 된 책인데 음, 그 시작은 정말 신문 광고를 보는 우연한 기회였지만 이 책이 저한테 준 메시지와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책은 남성분들이 읽으셔도 참 좋은 책이지만 여자분들 20대 성인으로서의 이런 가치관이 지금 막 형성되어 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읽으면 좋은 책. 그리고 뭐 30대, 40대, 50대 다 정말 적극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이 미래에서 온 편지예요. 그래서 이 책 이 한 권에는 미래에서 주는 그 여성에 대한 그 메시지 10개가 10계명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10계명이 뭔지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지구 살림 민병대 여성 전사들에게 보내는 여신의 10계명. 첫째, 여신은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둘째, 여신은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한다. 셋째, 여신은 기, 끼, 깡이 넘친다. 넷째, 여신은 한과 살을 푼다. 다섯째, 여신은 금기를 깬다. 여섯째, 여신은 신나게 논다. 일곱 번째, 여신은 제멋대로 산다. 여덟 번째, 여신은 과감하게 살려내고 정의롭게 살림한다. 여신은 기도하고 명상한다. 여신은 지구 그리고 우주와 연애한다. 이렇게 10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책 사이즈는 보통 장편 소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미니멀한 그런 사이즈이지만 이 책의 내공은 제가 굳이 뭐 설명을 뭐 굉장히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신은 저기 우주에만 사는 혹은 달나라에만 사는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여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여성들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신적인 에너지, 신적인 기운, 저희들 모두가 다 여신을 품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 여신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해가 쏙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책이 너무 어려워서 막 읽기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잘 안 넘어가고 이런 책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10계명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여신은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저자는 현경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저는 너무 평범하게 들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지. 근데 제가 21살 때 이 책을 접하면 사실 20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제가 30대 후반에 대해서 후반이 되어서 보니 이 첫 번째 계명도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쉬운 미션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첫 번째 계명의 이 트랙이라도 넘고자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I love myself because I'm worth.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보면 저는 저를 미워할 때도 많았고 저의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할 때도 많았고 또 뭔가 제가 현명하지 못하게 딱 부러지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막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이런 자책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는 지금 20계명 중에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 제가 딸아이가 한 명인데 그 아이한테 매일 밤마다 여신은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나는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한다. 나는 깊이 깡이 넘친다. 이거를 되게 아기 때부터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거의 만트라를 외우듯이 해줘서 저희 아기가 제가 이 멘트를 또 밤에 기도할 때 하려고만 하면 되게 막 지루한 표정을 지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말로만 이걸 말로 굉장히 좋은 만트라처럼 외우는 것도 참 좋은데 정말 이렇게 사는 모습을 저희 딸한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에서도 보면 스스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저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이 컨셉이 맞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 자신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갖고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쌓고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다 자기의 힘으로, 물론 옆에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많은 조력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자신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본인이 본인 자신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느냐는, 이 마음의 근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이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게 꼭 비단 뭐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정신적인 자산은 굉장히 좋은 자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선택을 할 때는 이게 좀 더 쉬워져요. 첫 번째는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불신도 들기도 하고 되게 지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첫 번째 스텝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점점 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감이, 자기 삶에 대한 감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3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구 살림 민병대 여성 전사들에게 보내는 여신의 10계명. 첫 번째, 여신은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이꼴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두 번째,
여신은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순간은 어떤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 그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너무 높고 너무 고차원적인 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내일 또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소박한 음식들, 돈이 많다면 더 비싸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오렌지 하나를 같이 나눠 먹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칼국수 되게 좋아해요. 칼국수, 뭐 칼제비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운 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우리 아이, 그런 사람들과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참 좋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밥값을 제가 지불하는 게 너무 좋고, 예. 그런 곳에 제가 번 돈을 쓰는 게 저는 항상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진행하는 것도 앞으로 점점 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께서, 제가 이름을 뭐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왜 맨날 그 유튜버만 얘기해? 이럴까봐. 되게 좋아하는, 제가 요새 좀 그분한테 빠져 있어서 그분 영상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본인의 이름,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이 이렇게 오픈되는 거, 세상 속에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었대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삶이 사실 편리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딜 가나 다 알아보고 막 이러면, 근데 저도 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뭐 얼굴을 오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닌데,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되게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너무 단아한 그런 이미지로, 저는 그렇게 단아한 이미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제가 막 처음에 제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고 좀 화장을 하고 이런 여성들은, 특히 이제 30대 후반 막 이렇게 여성들은 그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외모를 꾸민 것과 비포 애프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좀 그렇게 하려니 하루 종일 이제 세파에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이 유튜브를 촬영을 할 때조차도 또 이제 화장을 다시 좀 고쳐야 되고 또 렌즈를 바꿔 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혼자서 연습 영상만 찍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어떤 분의 영상을 되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분이 되게 되게 찬찬한 목소리로, 정말 밤 11시, 12시에 들으면 너무 좋은, 그렇게 서곤서곤하는 그런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ASMR 그런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반응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내가 얼굴을 오픈하는 게 매번 그렇게 콘택트 렌즈 껴야 되고 또 예쁘게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에너지가 지금은 좀 잘 안 되고 불편하면 얼굴은 오픈하지 않고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들을 자꾸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데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꿈이 뭐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 가슴 뛰게 했던 일들도 조금씩 변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북튜버가 있다는 거를 저는 몰랐다가 뭐 제가 좋아하는 김수영 작가님이나 김세 작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특히나 이제 김세 작가님은 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설명해주고, 쉽게 설명해주고, 또 자기 인생의 경험담들을 붙여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거 보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좋았고, 또 저는 저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좀 영감을 얻어서 책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거나 좀 읽어드리고, 아니면 저는 이제 취미가 글쓰기예요. 글쓰기여서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도 글을 쓰곤 하지만 저는 보통은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뭐 제가 활동하는 지역만 카페 같은 데 가서 바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 글을 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냥 한 명의 수필가로서 그렇게 하고, 또 여태까지는 뭐 작가는 되게 특별한 사람들, 작가는 뭐 굉장히 뭐 문희창 작가를 나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생각보다 그 어떤 그 문인협회 이런 곳에서 원고를 그 모집하는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협회들이 이제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한 번쯤은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도 꾸준히 좀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정말 어떤 게 내 가슴을 진짜 뛰게 하는지 지금은 그런 감을 약간 잃기도 했어요. 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꾸 부딪혀보고 노력해보고 또 꾸준히 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꼭 어떤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신은 기, 끼, 깡이 넘친다. 이 기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에너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간혹 살다 보면 어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데 의식적인 경우가 더 안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뭉개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보다 기가 세고 끼도 있고 깡도 넘친다, 그런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따뜻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도 참 그런 실수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졌던 적도 은근히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자리에서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은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어우러지고 버무러져서 가는 인생이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기 혼자서만 난 정말 나 혼자서만 깨끗하게 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기기 깡이 넘칠수록 좋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 내가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순간에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지, 어떤 순간에 내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좋을지, 어떤 순간은 용기를 내서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는 게 좋을지를 점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아침부터 저희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 8시가 좀 넘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고 오늘은 제가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 2시간 넘게 하다가 이제 왔는데 동생이 참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니까 목요일쯤 이제 되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너무 동생 얘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내 말만 많이 하다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경청 하면은 경청 그런 거를 뭐 그런 거 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저 지금 노트에 경청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왜 도대체 시험 문제에 내고 이거 왜 중요하다고 심지어는 막 강의실에서 이런 얘기 왜 할까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정말 살면 살수록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리 있고 분명하게 하는 의사전달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게 그렇게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혹은 뭐 전화 통화일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들어주면 상대방이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하는 것도 제가 참 반성이 됩니다.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하는 것도 또 계속 듣고만 있으면 저도 말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 사이에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대화하는 것 이것도 참 매너이고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동생을 만나서 동생을 한 2주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보는데 동생을 만났을 때 동생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어떤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몸 컨디션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거를 좀 잘 들어주는 언니가 돼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려고 누웠는데 어떤 분이 정말 최초로 제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저한테 첫 댓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성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댓글이다 보니까 되게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 응원과 지지와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목요일인데 이틀 전에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차에서 되게 한 1시간이 거의 넘게 차에서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저희 이제 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거기가 필로티 구조의 그 지상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가고 수시로 가고 뭐 물건 뭐 딜리버리 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전 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출근하실 분들 출근하고 이러니까 주차장이 아무래도 비어 있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이 주차하고 차를 뭐 댔다 뺐다 뭐 그랬던 공간인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그 차창
전면 유리창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이 참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세상을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차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저랑 한 뭐 30m, 40m 앞에도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근데 이게 그 되게 구역구역 주차장이 다 자기 선들이 있고 또 필로티 구조다 보니까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기둥 사이에 그 차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정말 차들이 너무 조용해 보인다. 이 차들은 되게 평화로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차들은 되게 일렬로 조용히 정렬되어 있고 소란도 피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차에서 좀 자다 깨다 멍하게 있다가 좀 생각을 좀 하기도 하다가 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고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좀 순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날 뭔가 물건을 가져오고 갖다 주고 뭐 그런 심부름을 제가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잘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매번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차에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약간 제가 그날 느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같은 주제를 갖고 굉장히 1, 2년이 아니고 긴 시간 고민했던 문제였는데 100% 방법을 찾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물꼬를 좀 터봐야겠다 이런 좀 정리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날이죠. 왜냐면 우리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도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문제의 실마리를 잘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해에 걸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부탁이 아닌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내가 다음번에는 나한테 이런 명령조의 얘기를 한 분에게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려운 부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급하고 뭔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집요함을 갖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네가 시간이 된다면 요 물건을 나한테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바쁘면 다음에 가져다 주고 네가 바쁜데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 혹은 제가 예스라고 갖다 줄게요 라고 제가 예스라고 대답하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제가 훨씬 수동적이고 배타적인 자세가 아니라 훨씬 능동적인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날 차 안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단번에 한 번에는 되지 않잖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제 생각을 전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막 카리스마 넘치게 막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호소력이 있고 되게 좋은 메시지 전달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차분하고 그리고 청유형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렵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요? 네. 그럼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죠. 그러면 비록 부탁은 거절당했지만 나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고, 상대방도 자기가 들어줄 만한 건 들어주고 어려운 건 어렵겠다고 이렇게 차분하고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서로의 뭐 감정이 다칠 만한 일도 아니고, 네가 뭐 감히 내 부탁을 안 들어줘? 그런 식의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제가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가능하면 좀 차분하게 담담하게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어려운 건 어렵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이걸 너무 직선적으로 물론 이제 정확하게 상대방이 오해해서 듣지 않게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말을 전할 때도 좀 여유를 갖고 그 말에 따뜻한 에너지를 넣어서 그리고 좀 평화로운 에너지를 넣어서 말을 하는 것과 조급해하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에는 상당한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귤 하나를 아이한테 권할 때도, 잠깐만요, 메시지가 좀 화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요. 귤 하나를 이렇게 건넬 때도, 야, 귤 먹어. 너 밥 먹었으니까 과일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이한테 비나 귤 먹을래? 이 귤 되게 상큼한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말해서 이제 야, 귤 먹어 이렇게 던져줄 때는 명령이죠. 먹어라. 시끄러 먹어. 이런 뜻이지만 비나 밥 다 먹었으면 귤 먹을래? 참 상큼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쨌든 밥을 다 먹었으니까 귤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아이의 선택일 수 있잖아요. 엄마 저 먹기 싫어요. 엄마 저 사과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엄마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저희 아이가 올해는 5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자기 의사표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한테 그런 자각이 많이 든 되게 소중한 한 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뭐 시댁, 친정,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런 따뜻함과 평화를 담은 메시지의 전달과 명령과 어딘지 모르는 공격성이 담긴 그런 메시지의 전달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신의 10계명이 굉장히 두루두루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사랑을, 따뜻한 에너지를 담은 말이, 이제 저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을 담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담은 말, 평화를 담은 말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정말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사랑과 평화로움, 그거 말고도 긍정적인 정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을 담은 말, 평화를 담은 말, 이거와 여신의 10계명의 첫 번째, 여신은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가 전혀 별개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오늘은 제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요새 차를 지상에는 대지 않고 지하에 대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대고
낑낑낑 여러 가지 오는 쇼핑백에 짐들이 좀 많았어요. 책도 있었고 옷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막 이렇게 들고 오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밤이 되면 더구나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추운 날 내가 따뜻하고 소중한 보금자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물론 누군가가 보기에는 뭐 그냥 손바닥만한 집, 뭐 그렇게 뭐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굳이 그런 누군가의 눈을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에게 제 집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소중한 책장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책도 꽂아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여기다 이렇게 놔둘 수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런 테이블도 있고 귤도 있고 그리고 되게 지금 따뜻해요. 밑에 전기장판을 틀어놔서 너무 따뜻하고 그런 집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하루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잘 되지 않은 게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화내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시기보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저는 제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니까 그레이스 오늘 동생이랑 만나서 동생의 얘기를 들어주기보다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해주고 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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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더 많이 들어주고 와. 괜찮아 괜찮아 그레이스 내일 동생이 생일인데 내가 용돈을 조금밖에 주고 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또 이제 돈 또 열심히 모아서 동생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오늘보다 더 많은 용돈을 주면 되잖아. 또 언젠가 동생한테 내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맛있는 밥 한번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괜찮아 미안해하지 말고 또 뭐 한 2주? 3주? 이따 동생을 만났을 때는 동생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자. 그레이스 오늘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고마워. 사랑해. 애썼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되게 춥대요. 목도리도 하시고 장갑도 끼고 또 따뜻한 패딩 입고 내일도 건강하고 감사하고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밤 평화로운 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